총장님 오늘 뭐 바쁘신 중에도 키노트 스피치도 해주시고 또 키노트 스피치 말미에 저희 캐에 대한 칭찬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총장님하고 같이 일을 한 지는 제가 캐에 88년 6월 1일 날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한 지금 30 몇 년간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8년간 IMO 사무총장직을 정말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고 귀국하신 데 대해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엔기구 수장을 하신 분이 딱 3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반기문 IMO 사무총장님하고 그리고 WHO 국제보건기구 사무총장을 했었던 이종욱 사무총장님 계시거든요. 이종욱 사무총장 계시고 세 번째로 지금 총장님께서 IMO 사무총장을 하시는데 같은 한국인으로 그리고 또 회사계에 몸을 닦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대담 자리를 좀 갖고자 제가 지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사실은 총장님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오디언스 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질문하시기도 어렵게 돼서 저는 뭐 공식적 어떤 IMO의 정책 이런 것보다는 IMO에 계실 때 좀 뒷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전임 그리스 IMO 사무총장님하고 메트로플러스 IMO 사무총장님하고 또 총장님 바로 직전에 있던 일본의 고지 세키미치 IMO 사무총장님하고 총장님하고 차이는 두 분 IMO 사무총장님은 IMO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나중에 IMO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셨고 물론 총장님은 IMO 활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오래 하셨지만 그것도 잠깐 BPA 사장으로 계셔가지고 IMO에서 물러나 계시다가 그때 사무국에 이제 총장이 되셔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IMO의 세계 각국에서 온 IMO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한국인이 들어가서 조직을 장악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 이영철 회장님 오늘 이 포마트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늘 자연주의 포마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저보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솔직한 이야기 하려면 사실 언론이 안 계셔야 되는데 감사드리고요. 근데 IMO는 제가 이제 첫 회의는 86년도부터 갔습니다만은, 근데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IMO의 내부의 속 사정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말씀하는 내용 중에 15년도 선거할 때 제가 6명 후보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실제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후보 서류를 3월 30일이 마지막 날인데 3월 29일 날 오후 5시 반에 제출했습니다. 자칫하면 제출 못하고 그냥 못 나올 뻔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수부의 정부와 또 KR의 업계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셔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사실은 한마디로 하면은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은 게, 왜 제가 운이 좋다 하면은, 제가 1998년도에 이제 IMO 담당관으로 이제 과장 레벨에서 IMO 담당관으로 갔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IMO 담당관은 국내에서 지원해주는 백업, 공식적 백업 시스템이 없어서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무실이 없고 IMO 안에 조그마한 방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제 전임자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O에 회의를 하면은 이제 각국의 대표단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 이제 IMO의 방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은 제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제 심리적으로 좀 뭐랍니까 좀 모양도 안 좋고 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시간이 제가 IMO 빌딩 내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IMO에 돌아가는 사무국의 사정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여건이 제가 뭔가를 더 알 수 있는, 더 IMO에 친숙할 수 있는 이런 게 됐기 때문에 운이 좋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한 50한 4개국 그 다국적군인데요. 이 다국적군이 참 그 독특합니다. 한국의 관료 사회나 또는 기업하고 또 다르거든요. 지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데 한편은 이 한국 사회에서 저도 쭉 성장을 하고 또 공직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주는 소위 압축감, 압축적인 훈련 환경, 또 공직 사회도 마찬가지, 요 강도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최상의 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그나마 이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러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환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아이디어를 좀 가질 수 있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왔고 한국 사람이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에 조금 어색한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곧 사무국 직원들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모든 게막 운칠복사입니다. 운이 좋아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운칠복삼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처음에는 그 IMO 사무국에 좀 저도 그 방을 알거든요. 그 IMO 사무국에 정말 방을 얻었다기보다 꼴방에 그 한 구석에 계셨던 걸 저도 여러 분 가서 잘 아는데, 사실은 정부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IMO의 꼴방에 얻어 계시면서 그 사무국 직원들과 친해졌다는 이야기인데, 정부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 더 잘 되셨다는 이야기도 말씀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저도 그 한 95년부터 한 2005년까지 10년간 그 IMO 활동을 할 때 총장님께서 그 IMO 파견관으로 계시고 할 때 같이 그 회의장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IMO 회의를 하다 보면 소위 그 런던에는 한 5, 60명의 그 IMO에 상주하고 있는 그 머리타임 어테세들, 그 해무관들이, 각국에서 온 해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IMO 데려가는 내용들을 환히 알고 IMO 절차 같은 거 알고 이렇게 하면서 회의할 때마다 그 회의 내용의 주제 substance를 보다는 회의의 절차,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좀 방해하고, 그 또 IMO 사무총장을 괴롭히고, 그 소위 이야기하는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IMO 활동할 때도 보면 그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위 국제적인 회의꾼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런 분들을 좀 포섭해서 잘 그 관리를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질문들을 제가 사전에 협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형철 회장님이 질문을 여러 가지 꼭지를 만드셨는데, 근데 소상하게 그 기억을 하시는 게, 그 당시에 이형철 회장님이 그 KR 그 대표 레프로서 IMO 회의를 참석할 때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문서를, 물론 뭐 영어를 잘 하시니까 뭐 문서를 다 읽고 막 노력하고 하는 과정에 리셉션도 다 참석하고 이런 과정에서 옆에서 쭉 봤는데, 근데 제가 이영철 회장님 관찰을 그렇게 했는데, 그 이영철 회장님은 또 그 당시 회의 그 소위 그 여기서는 해위꾼이라고 했지만은 그 키 멤버들이 그 굉장히 우수합니다. 물론 뭐 언어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아주 우수한 소위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런던에 보내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회의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어버릴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선진국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특히 개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선진국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는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운이 좋았던 게요. 그때 경험했던 그 분들이 사실은 그 동안에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회의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그렇게 회의를 지연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에 제 전임 사무총장이 전략상 그 중에 일부를 IMO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델리게이트 할 때는 오만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뭐 아주 뭐 긴박한 사항은 정부의 방침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율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회의를 요리해 나가니까, 반면에 사무국 직원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가 돼 버립니다. 사무국 직원들 와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사무는 공통된 방침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분들을 사무국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일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일부는 예를 들면 그 뒤에 일어났던 IMO 사무총장 또 선거에 또 입후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그 위치를 떠난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옛날에 경험했던 그 환경에 비해서는 상당히 또 젠틀한 하나의 분위기가 있어서 큰 애로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도 이제 런던에서 그 해양관단 마리타임 아타세 역할을 하면서 제가 같이 이제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공유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를 IMO 사무총장으로 보기 전에 과거에 자기들하고 같이 일했던 마리타임 아타세의 멤버로서의 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잘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때 회의 참석할 때 정말 그 IMO 회의장에서 그렇게 사무총장하고 의장을 괴롭히던 분들이 나중에 가보니까 사무국에 취직을 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IMO 사무총장께서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분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버린 거죠. 잘 알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저도 지금도 런던을 다음 주에도 제가 런던을 가야 되는데, 가면 그 런던에 있는 국제 회사께서 분들이 총장님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잘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뭐 골프 이야기는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나중에 있으니까. 좀 섭선스러워 질문이 들어가면, 아까도 총장님께서 키노트 스피치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난번에 2023년인가요? 그 2016년부터 23년까지 8년간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작년 7월 7일 런던에서 개최된 MEPC 8입자에서 그 IMO가 2050년 넷제로로 그 목표를 설정할 때, 그때 제가 본국에서 우리 IMO 회의 참석해 왔던 MEP 참석했던 직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뭐 그 태평양에 있는 도서국가들하고 유럽에 있는 EU 국가들하고 또 중국이나 아르헨티나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국가들하고 엄청난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말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사무총장님께서 뒤에 비하인드 커튼에서 뭔가 역할을 하셨을 거거든요. 회의장에서만 그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그런 컨센서스를, 어려운 컨센서스를 이뤄내 가지고 IMO가 그 역사적인 그런 협약을 채택할 수 있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일 바닥에 해당되는 베이직 라인은 같습니다. 제가 계속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한국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또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환경, 경제 환경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이 방향을 찾아가는 그 환경이, 그러한 면에서의 어떤 좀 압력이랄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전 세계 톱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그 내용을 몸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또 머리로 정서상 학습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17년부터 기후 변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제가 선진국하고 그다음에 세계 환경 소위 시빅 환경 단체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저를 많이 공개했습니다. 왜냐? 왜 사무총장이 먼저 나서서 기후변화 문제를 목표를 이렇게 가야 된다 설정을 해서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를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산업국가에서 와서 또 파리스트에서 와서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사무총장의 역할은 어느 목표를 향해서 소위 그 푸시하는 그 역할보다는 그 여러 가지 회원국들 175 회원국들의 정서 속에서 각국 입장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역할은 EU의 압력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EU의 EC의 집행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의 그 의회, 유로피안 팔리먼트도 압력이 많이 왔습니다 저한테. 제가 바로 가가지고 이제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후변화 문제는 이러한 점을 공감대를 가지되 그러나 개도국이 어떻게 이걸 흡수해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의 상황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선진국만 가지고 이런 국제 협상을 국제 협약을 만들어 갈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그게 두드러지는 뾰족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이제 개도국에서는 또 두드러진 그런 또 강한 좀 네거티브 정서를 가진 국가도 있고 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양측의 양극의 익스트림한 엣지에 있는 분들은 그건 제가 이제 직접 대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원둘레 안에 있는 것은 일반 회의나 일반 대화를 통해 직원들한테 맡기고 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은 제가 이제 좀 위험 부담을 안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개도국들이 저를 쳐다볼 때 임기태이라는 사람 말이지 파리스트 왔는데 요즘 한국이 좀 잘 산다고 선진국 편만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개도국을 내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 다행히 개도국 분들도 제가 말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런 기후변화 전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개도국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인카리에서 같이 온보드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각도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분들이 했고요. 그다음 제가 또 한편은 EU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게 EU에 직접적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싸운 적도 있습니다. 또 현재 유럽의 그 EU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 한 3번 가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도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공동선을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도 자기들 목표치를 낮추면서 조정하고자 하는 역할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17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는 결과가 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대한민국이 가르쳐줘서 그대로 했습니다. 역시 또 대한민국에 대한 칭찬으로 되돌아가시는 것 같기도 같습니다. 좌우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결정을 내리도록 합의에 이르도록 하시는데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알고 있던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IMO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실 때 이야기가 아니고요. 옛날에 그 해무관으로 근무하실 때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던 일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마련했는데요. 2007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12월 7일 날 우리가 그 세아에서 그 허베 스피리트 해상 유류 오염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은 서해안에 유류 오염 사고가 있어가지고 한국 전체 나라가 그냥 난리가 났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 왜 비난했느냐? 그때 그 흡연 스피리트 일항 사고 선장을 구금을 했거든요. 구금을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그 세계 선주 단체나 그 인더스트리 모임만 가면 엄청나게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비난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국내에서는 몰랐죠 그거를. 근데 그게 바람이 불어서 IMO 회장까지 가서 IMO 회장에서까지 한국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올라서 그 이렇게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그때 해무관으로 그때 계셨죠. 해양수산관 해무관이야. 요즘 이름이 명칭이 어, 해양수관으로 바뀐 걸 알고 해양수관으로 이제 그 국토해양관 당시에 해양수산부가 없었을 때죠. 그때 잠시 없을 때 그때 계셨는데 그런 그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을 비난하는 그런 어려움을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뒷이야기 좀 근데 해주시죠. 요 질문을 이 회장님 하셨는데 저는 이 상황을 저만의 그 어떤 그 추억으로 갖고 있거든 사실은. 근데 이것을 그때 유심히 보셨구만 이 상황을. 근데 그 당시에 지금 한국이 IMO에 가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년간 IMO 회의장에서 40 몇 개국이 한국을 공격한 게 처음 있습니다. 40 몇 개국이 한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언론에서는 콜루전이죠. 콜루전 영어로 맞습니까? 콜루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저 해운 전문 언론에서 콜루전 해가지고 한국 정부 당국하고 뭐 업계하고 해서 아주 최악의 표현을 쓰면서 그 한국을 공격하고요. 그다음 IMO 그 2008년도 4월달 법률위원회 할 때 40 몇 개국이 한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황했던 것은 그 당시 그 사무총장이 그리스 저 미트로폴로스인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제가 존경하는 가까운 사람이고 또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호적인 분인데 이분이 사무총장이 나서서 한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라버렸죠. 그런데 일부 이제 한국 정부에서 준비한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고 나니까 사실 불에 휘발유 부은 이제 상태가 돼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적석에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이제 그 카드를 드니까 그 참석자 대표단들이 전부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요. 그 상대 한국이 그렇게 공격당한 거는 멱살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공격 속에서 카드를 드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할 건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부 자기들도 긴장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로서는 이제 한국 정부 입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의 입장과 플러스해서 제 관찰되는 것을 보태 가지고 이제 그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다행히 그게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물론 40 몇 개국 사람들이 막 공격을 했지만은 그 공격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하고 가까운 그 해안간 마리타임 아타스의 동료들이고 또 이제 제가 그 옛날에 해안간 할 때 해안간 그 단장 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발언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그치고 뭐 더 이상 공격이 없었는데 그때 일을 이제 이 회장님이 저 기억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이제 오늘 처음 하는 우리 사석에서 술 한잔 할 때 했냐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사무총장을 나갈 때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대표단들이 왜냐하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40몇 개국 공격한 상태에서
이제 1차 한국 방어는 끝나고 그다음에는 적습 방어가 되는데 카드를 두고 발언을 하니까 근데 그 발언 내용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원 바닥부터 지금까지 제가 마도로 출신이지 않습니까? 마도로 출신이기 때문에 그 마도로 출신의 소양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해석해서 제가 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감동받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회의장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저기서 무슨 말 할 거냐 완전히 막 그냥 막 이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발언한 그 내용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사무총장 선거에 나갔을 때 아 그래도 좀 그 저 위기 대응 능력이 좀 있다 이렇게 작동이 돼서 그것도 운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운으로 돌리시는데 운이 아니고 능력이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그 한두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총장님하고 그때 IMO 회의장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그 총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태리 출신 MSC 해산연위원회 의장 닥터 파토파토가 그 심장마비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심장마비로 돌아갔는데 MSC 해산연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미트로폴로스 그리스 출신 IMO 사무 총장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울먹거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울먹거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닥터 파토파토가 어젯밤 심장마비로 돌아갔다면서 그렇게 이제 그 회의장에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회의하다가 중단을 하고 이제 그 돌아가신 전임 그 MSC 의장 닥터 파토파토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회의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참 갑작스럽게 그렇게 그 조의를 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총장님께서 딱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옆자리에 그때는 IMO 회의를 한국 사람이 거의 안 나갈 때고 거의 케알 사람 한두 사람 갈 때였어요. 그때 옆에 있을 때 총장님께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그 닥터 파토파토와의 개인적인 어떤 그 소회를 그 회상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닥터 파토파토 개인적으로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테 물어본 게 당신의 국제사회에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총장님께서 돌아가신 닥터 파토파토한테 옛날에 물어보니까 닥터 파토파토가 하는 이야기가 스마일이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기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총장님의 국제사회 성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야 그 참 그 저 그걸 그 기억을 하시네요. 그때 제가 그때 약간 어. 놀랬거든요. 야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그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고 제가 약간 이렇게 그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저는 그 뒤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기억하시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 정말 한국에서의 경험 훈련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또 공교롭게도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고등학교 모임에 그 공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 공직자 모임을 또 제가 그 한 6년 그 총무 간사를 했거든요. 그 뭐 정치인 국회의원도 있고 공직자들 다 포함되는 건데 그 간사를 하면서 매년 여러 번 행사를 하거든요. 행사를 하면은 이제 제가 사실상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경험도 있고 또 일종의 무대에서 약간의 쇼맨십을 부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한국인데요. 이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국에서 우리가 교육받는 게 제가 지금 한국 사람의 경쟁력이 덕목이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한 저는 네 가지로 제가 개발했어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그렇지 HHPN인데 제가 첫째 이야기하는 것은 humble 겸손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로 H는 honesty 정직해야 된다. 세 번째는 P는 passion이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N은 networking. 이 한국에서 교육받는 우리 직장생활 하는 분들 학생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가 함축된 경험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 가라오케 그 노래방 기계가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한국처럼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겸손함, 정직함, 그다음에 열정, 그다음에 네트워킹,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몇 안 됩니다. 게다가 한국에 지금은 드라마 있죠, 음악 있죠, 또 여러 가지 또 음식 있죠. 이런 모든 게 엮어 가지고 한국 역사 물려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의 그 국제적인 이미지나 소위 인기도는 저는 최상이라고 봅니다. 막 그런 한국 문화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저는 스마일은 아니지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한국에서 훈련받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정부와 또 특히 한국 정부와 또 업계 지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HHPN 그 험블 아니스티 패션 네트워킹 그는 제가 신입 직원들 교육할 때 늘 하는 이야기인데 험블 해라 하고 그다음 패션 가져라 하는 게 제가 신입 직원들 항상 교육할 때 제가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험블 앤드 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 IMO 파행관으로 근무하시다가 기후 가실 때 그 기후 가시면 그 IMO 사무총장이 항상 그 3년 동안 있다가 잘 돌아갔는데 한국 그서 기후하는 머리타 못해세들한테 그 작별 인사를 늘 하거든요. 그때 할 때 그 미츠루플로스 그 유엔 그 사무총장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미스터 림이 3년 동안 런던에 근무하다 돌아가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Great sense of humor, 엄청난 유머 감각을 가지신 분이 돌아가신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유머 감각하고 네트워킹이 정말 총장님 오늘날 그 성공하신 총장님으로 만들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제기구 수장으로 근무하시면서 한국 조선업계나 해운업계에 대해서 혹시 느낀 바나 한 거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짧게 이야기해서 네. 지금 이제 전 산업 분야도 다 그렇지만은 이제 마리타임 쪽의 해운과 조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해운의 역량이 세계 4위고 그다음에 조선도 뭐 1위고 이런데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주는 교육 훈련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어느 나라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네덜란드든 독일이든 어느 나라도 이 사회에서 그런 교육 효과를 주는 나라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일부 우리 옆 동네에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 옆 동네에 있긴 있는데 그러나 지경학적, 지정학적 요소를 다 합했을 때 한국이 최고 수위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해운도 지금 이제 해수부를 중심으로 IMO 무대 중심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운과 관련해서 IMO 무대 외에 관련되는 민간 업계에 주도하는 모임이랄지 단지 뭐 포세도니아나 노세피나 이런 거 외에도 중요한 게 몇 가지 일어나고 있고 조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수부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역할과 노하우와 덕성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앞으로 더욱 해운 조선 산업 관련해서 한국이 좀 더 많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단 한국 국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역량이 되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면서 기여를 하는 것도 그 또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KR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렵습니다. KR이 여기까지 성장한 것은 기적과 다름이 없는데 그 첨단의 모델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국 성급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해운기업 해운 그다음에 조선 여러 가지 역할들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많은 자료와 또
연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또 논의하면서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할 말하고 그다음에 개도국들은 격려해주고 그걸 쌓고 갈 수 있는 최고의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그 IMO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 느꼈던 일하고 아쉬웠던 게 그러고 앞으로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국내에 돌아오셨으니까 사실은 좀 아쉬운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쉬운 거는 사실은 별로 없고요. 에너지를 이제 한국에서 제가 배웠기 때문에 목표가 서면은 목표를 뭐랍니까? Get it done 해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를 쏟아서 이제 8년을 했는데 아쉬운 것은 없고 다만 한국인으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소위 선진국과 개독을 아울러서 가려고 노력했다. 막 그런 연장선상에서 작년에 그 175개국 만장일치로 디카보나이제이션 전략을 그 채택하게 된 이것을 가장 높이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거는 별로 없고 또 그래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 그런 면에서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또 한국 사회 또 우리 해운업계 또 정부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 들어가면 뭐 할 거냐? 그래서 할 때마다 I want to be a FM 뭐냐 하니까 그렇죠. 야 FM은 프리맨이다.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뭐 이렇게 기여를 하면서 한국 사회 또 우리 해운업계 조선업계를 존경하면서 살겠습니다. 예, 총장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총장님께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